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MRNet Product Vector 논문이고요. 아마존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잖아요. 뭐 아마존을 포함해서. 네, 분명히 이제 이런 곳들도 딥러닝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가 좀 궁금했고,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또 광고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커머스 업계에서의 어떤 추천이라든지 딥러닝 활용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딥러닝을 쓰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품을 추천하는 것들이 제일 일반적일 거고, 그리고 어떤 프로덕트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분류하는 것들, 자동 분류하는 것들도 주요한 분야고, 혹은 중복 상품 필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이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낸다고 했을 때 적정 가격이 얼마일 거냐 이런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많이 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제가 이전에 했었던 어떤 컨텐츠 추천이나 활용 방안이 비슷하더라고요. 컨텐츠도 뭐 추천하거나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프로덕트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라고 좀 키워드를 찾던 와중에 이제 발견한 게 프로덕트 임베딩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컨텐츠 임베딩도 했었고 뭐 센텐스 임베딩도 했었고 이런 어떤 객체들에 대한 임베딩을 쭉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커머스 분야에서 프로덕트 임베딩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자의 발표 자료도 일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임베딩이 예전 논문들도 일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개요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 논문은 이제 바이디렉셔널 RNN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멀티태스크 기반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논문들과 차별점을 가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프로덕트 임베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멀티태스크 RNN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 덴스하고 디멘전이 낮은 기존의 방법 대비해서 디멘전이 낮은 임베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방법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기 위해서 기존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을 쓰고 있었고요. 기존의 이런 프로덕트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 TF IDF를 쓰고 있었고, 타이틀이나 혹은 디스크립션들을 이제 단어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 백업 월드처럼 쭉 넣어가지고 이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임베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0만 개 상품 기반으로 하면 디멘전이 거의 2만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 중에 0.05%만이 넌제로일 정도로 스파르시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방식으로 기존에는 임베딩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오버피팅이 되고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된다는 말은 해당 데이터셋에만 쓸 수 있는 임베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범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쇼핑몰 내 혹은 우리 상품들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임베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디멘전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혹은 이제 저장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임베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백업월드 기반의 임베딩들이 의미를 잘 포함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유사도는 뭐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뉴럴넷에도 활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하나의 프로덕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디멘전이 2만이 넘는 것들로 임베딩이 되면 뉴럴넷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뭔가 덴스하고 로우 디멘전을 가진 임베딩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바이디렉셔널 RNN을 사용했고, 그리고 멀티태스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보시면 타이틀 기반이긴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의 타이틀을 인풋으로 가지고 여기에 태스크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태스크들을 한번 거쳐서 이런 아웃풋을 내게 되고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한 부분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먼저 바이디렉셔널 RNN 부분은 일단은 그 타이틀을 단어 기반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겠죠. 어떤 타이틀을 들어오면 이렇게 단어 기반으로 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한쪽 방향으로, forward 방향으로도 이렇게 놓게 되죠. forward 방향의 웨이트와 거기서 나온 아웃풋에도 새로운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이런 시그모이드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해서 forward의 히든 스테이터스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backward는 마찬가지로 이제 거꾸로 가가지고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이거 두 개를 컨캣하는 방식으로 최종 히든 스테이터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백과도에서 들어간 라스트 스테이터스일 거고, 이거는 포워드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거를 컨캣 해가지고 임베딩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임베딩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는 사실 이제 제가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래프긴 한데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각각 간다기보다는 같은 임베딩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화살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서 n은 뭐냐면 이 태스크의 개수예요. 그래서 태스크마다 각각 다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고 나온 임베딩에다가 그 태스크를 적용할 수 있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곱해가지고 아웃풋 n을 내게 되는 거죠. 태스크 1번을 위한 아웃풋이 나오겠죠. 아웃풋 1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다 합치게 되는 건데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C라고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예요. 이제 분류 태스크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카테고리 분류일 수 있고 이건 뭐 가격 분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분류 태스크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 태스크의 이제 개수가 NC가 되겠죠. 그래서 로스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몇 번째 분류 태스크냐. 그리고 여기서 나온 아웃풋으로 이제 로스를 구해가지고 분류 태스크들의 로스의 합을 다 구하는 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리그레션 테스트의 이제 로스의 합을 다 구하는 거고, 이건 디코딩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TF-IDF로도 임베딩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디코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 TF-IDF에 나온 임베딩과 이제 그거를 아웃풋으로 두고 로스를 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디코딩 태스크에 대한 로스를 다 더한 다음에 이거 세 개도 그냥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로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 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로스를 다 더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돌리는 게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여기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모든 태스크들의 로스를 한 번에 구하고 한 번에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죠. 이게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태스크들마다 이제 뭔가 아웃풋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블이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떤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어떤 태스크에 대한 아웃풋이 있고 뭐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게 있을 때는 이게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alternating optimization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모든 태스크의 로스를 구하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하나의 태스크를 선정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웨이트만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태스크에 몰리다 보면 그런 바이어스가 이제 임베딩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 재밌는 데이터셋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플럭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해당 상품이 플러그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를 이제 할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SIOC는 이게 뭐 자체 컨테이너가 있는지, 자체 포장되어 있는지, 혹은 이 커머스 사이트에서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상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브라우저 카테고리스는 장난감만 가지고 75가지의
세부 분류를 가진 데이터셋이고, ingestible classification은 이게 먹을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스트 해본 걸 보면 MRNet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지금 발표하고 있는 논문이고, 이건 MRNet에서 랜덤 포레스트 태스크로 이제 학습시킨 그런 모델이고, 이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학습시킨 MRNet입니다. 그리고 TF-IDF는 기존의 방법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 뭐 조금 더 나아진 결과를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SIOC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여기 학습시킬 때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단어들 혹은 포함되지 않았던 프로덕트인 경우에는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더라.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잘 내포하고 있더라, 혹은 추론을 잘해서 하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의미를 내포한 임베딩이다 보니까 Nearest Neighbor를 통해서 상품 유사도 분석을 이제 해본 거죠. 그렇게 해보면 처음에 이런 테이블을 넣었을 때, 회색깔 테이블을 넣었을 때 비슷한 회색깔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이거는 가장 이제 유사한 10가지를 뽑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풀 사이즈의 파란색 침대를 넣으니까 진짜 그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거고요. 이것도 뭐 파란색 드럼통을 하니까 뭐 드럼통이나 파란 색깔들이 찾아지고, 혹은 여기에 이제 툴박스를 찾아가지고 비슷한 툴박스를 추천해 주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결국 프로덕트 임베딩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고요. 뭐 바이디렉셔널 RNN과 멀티태스크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피처들을 임베딩에 좀 넣을 수 있더라. 아까 그 태스크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런 피처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방법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뭐 저장이나 계산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도 성능까지도 좋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퓨처 태스크로는 상품 이미지 같은 것도 좀 넣어가지고 조금 더 범용적인 프로덕트 임베딩을 만들어 보는 것들을 퓨처 워크로 뒀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